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패망을 하고 전후 영토 처리를 확정한 조약을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했고 대만이나 필리핀 등 일본이 2차 대전 때 점령했던 아시아의 영토들은 물론 사할린 남부를 포함한 러시아와 관련된 영토들 또한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에는 장제스가 이끌던 중화민국도 모택동이 이끌던 중공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중국을 빼고 조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협약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영토를 포기하는데 막상 그 영토를 누구에게 준다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은 대만의 영토를 포기하면서 이 영토를 장제스가 이끌던 자유중화민국에게 준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 정부는 현재 대만 영토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어제 샌프란시스코 협약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所谓旧金山合约是二战之后美国纠集一些国家在排斥中华人民共和国 사실상 중국은 대만을 먹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영토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무효 선언하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자, 중국의 목표는 아시아 점령이며 중국은 계속 이러한 꼼수를 이용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발악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간 편지를 작성해서 오늘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의 자유국가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수정주의적인 팽창과 공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영원한 제국주의 피해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변 국가들의 영토와 주권을 넘보는 제국주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공조를 할 수 있고 베이징의 만용을 저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 1909년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 조선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 병합이 이루어진 것은 1910년입니다. 간도조약이 이루어졌을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겼으나 영토권과 주권은 명백하게 조선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일본이 청나라에 넘긴 것은 정당성이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 견해입니다. 중국은 제국주의 피해자라고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당시 조선의 광활한 영토였던 간도를 불법으로 획득한 세력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1909년에 불법적으로 체결한 간도 조약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고 그 결과가 중국 공산당, 즉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베이징은 더 이상 자신들을 제국주의 피해자라고 포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간도 협약에 불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만일 인정하고 간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옹호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미래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입니다. 자, 제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을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척하며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불법으로 떼어준 한국인들의 영토인 간도를 꿀꺽 삼키고 있는 제국주의 수혜자이자 작물 취득자입니다. 만일 일본이 간도 조약의 절차적 문제점만 인정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국경 정통성이 무너지는 끔찍한 악몽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이 메시지에 대해 호응을 하던 하지 않던 간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티베트나 신장 지역처럼 간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유 세력도 간도 회복에 대한 이슈로 중국에게 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